10월 17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ASML 실적 쇼크에 반도체주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미리 공개된 ASML의 3분기 실적 자체는 컨센을 상회했지만 신규 수주가 컨센 대비 절반 수준으로 크게 부진하면서 주가가 26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미 정부가 AI 등 첨단 칩셋 수출에 국가별 상한을 두려한다는 소식도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동에도 AI 칩 수출을 제한할 수 있어서 업황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를 순매도 전환했고 특히 전기전자 업종을 4,2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조선 및 방산주 그리고 금융 2차전지 등은 반등을 하면서 차별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ASML의 실적 영향을 소화하고 또 기업 실적 호조 영향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재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1.64% 강세를 보였습니다. ASML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실적 결과를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AI 부분에 대한 성장성은 유효하다는 평가에 엔비디아 등 AI주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또한 모간 스탠리와 유나이티드 항공 등의 호실적이 시장을 견인했는데 특히 금융주들의 양호한 실적은 경기 기대감과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증시는 부양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ASM발 기술주 약세와 더불어서 LVMH의 매출 부진에 따른 명품주 약세가 나타나면서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국제 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서 하락했고 달러는 영국의 CPI 둔화에 따른 파운드화 약세 및 트럼프 리스크 부각에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ASML의 실적 쇼크 일단락 및 AI 관련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되면서 국내도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 회복이 기대됩니다. 특히 구글에 이어서 아마존이 소형 원자로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전력을 공급받는다는 소식은 관련주들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일 오후에 TSMC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적 결과 및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을 주목하면서 종목 장세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2025년 인도 주식시장 전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승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시장팀 김승민입니다. 2025년 인도 주식 연간 전망을 발간했습니다. 인도의 주요 지수인 섹섹스 기준으로 2025년 연말 타깃은 98,000포인트로 제시합니다. 전일 종가 대비 상승 여력은 20%입니다. 인도 주식의 상승 요인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중 갈등으로 인도가 글로벌 생산 기지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2024년 미국 대선 후보들의 중국 견제 기조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인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관심과 기대감을 뒷받침하는 인도 정부의 정책입니다. 2024년 인도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3년임에 성공했는데요. 과거 모디 1기, 2기 정부에서 추진한 메이크 인 인디아와 PLI와 같은 제조업 육성 정책들이 이번 3기에서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5년 예산안에서 제조업 발전뿐만 아니라 인력 개발 등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제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인도 증시의 추가 상승을 연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이러한 글로벌 정세와 인도 정부 정책에 힘입어 인도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기업 이익이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도 증시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호는 산업재입니다. 인도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자본 지출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인도 정부의 인프라 투자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에 산업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빠르면 올해 말부터 인도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러한 금리 인하가 부동산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코로나 이후 부동산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동산 건설이 가속화되어 산업재 기업들의 수혜는 더욱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인프라 부동산 건설 수요가 많아지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은행업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모디 총리의 금융 포용성 정책과 최근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고용 확대와 같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가계대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은행업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은 소비재입니다. 소비시장을 자극할 요인은 총 2가지입니다. 고용 지원과 소득세 공제 상향 등 정책으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과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현재 인도 정부는 제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주요 지수 내에서 2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 산업은 중장기 성장이 제조업에 비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5년 인도 센섹스 지수 타겟을 98,000포인트, 현재 기준 20% 상승 여력으로 제시를 합니다. 인도 주식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배경은 코로나와 이제 그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 이후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주요 생산 기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여기에 모디노믹스가 지속되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선호업종은 산업재 그리고 은행 소비재 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GS에 관한 자료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GS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56,000원 유지합니다. 매수 추천드린 이유는 연말 배당 시즌이 2개월 남았는데 시가 배당률이 6%로 섹터 내 가장 높고요. 중국 재정 정책과 경쟁 산업인 LNG 강세에 4분기 정유 시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도 현재 밴드 최저 수준입니다. 코리아 밸류업 인덱스 편입 실패 후 실방 매도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6,400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20% 감익 추정합니다. 유가가 8% 이상 하락했기 때문이고요. 4분기는 시황 개선세를 감안 영업이익이 7,700억 원으로 20% 회복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GS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5.6만 원을 유지를 합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6,41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0% 감소해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럼에도 바이 유지 배경은 첫 번째는 연말 배당 시즌을 감안해서 시가 배당률이 6%로 섹터 내에서 가장 높고 두 번째로는 4분기 중국 재정 정책 등으로 인해서 정유업계 시황 개선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밸류업 인덱스 편입 실패 이후 실망 매도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밴드 하락권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기계산업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동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9월 중국 굴착기 판매 관련해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9월 중국 굴착기 내수 판매 대수는 7,611대를 기록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21.3%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73,972대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6% 증가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 HD 현대인프라코어는 1,719대 판매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고요. HD 현대건설기계는 1,370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6%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HD 현대인프라코어는 MS가 지난해 2.4%에서 2.3%로 소폭 하락했지만 HD 현대건설기계는 1.6%에서 1.9%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사니와 캐터필러는 각각 18,690대와 3,501대를 판매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9%와 4.8% 상승하는 실적을 기록을
공고를 했습니다. 올해 중국 굴착기 월평균 가동 시간은 84.7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감소했습니다. 신규 판매 증가를 위해서는 기존 장비의 가동률 상승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중국 굴착기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월별로는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3%의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서 9월에는 플러스 6.8%로 증가폭이 확대되어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9월 중국 굴착기 내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한 7,612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는 261대를 판매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96% 증가했고요. HD 현대건설기계는 140대를 판매해서 역시 전년 동월 대비로 62% 증가를 했습니다. 양사의 MS 점유율은 지난해 9월 2.1%와 1.4%에서 올해는 3.4%와 1.8%로 상승을 했습니다. 가동 시간도 지금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의 NR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질환을 공략하면서 혁신 신약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바이오텍입니다. 사업 모델은 타 기업들과 달리 NRDO를 채택하고 있어서 연구보다는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 개발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하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일단 특발성 폐섬유증 시장의 미충족 수요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23년 기준으로는 43억 달러 시장이었고 향후 6년간 연평균 7.2% 성장해서 약 70억 달러, 9.4조 원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충족 수요가 주속되는 이유는 표준약제의 제한된 효능과 부작용으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48% 수준의 환자들만 약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효능이 개선되고 부작용이 제어된 신약 출시에 따라서 총 가용 시장의 확대를 기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의 877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임상 이상을 129명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난 10일 4차 IDMC 통해서 순항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탑라인 결과는 25년 4월에 예정되어 있고 주요 경쟁사로 인식될 수 있는 나스닥 상장사 플라이언트의 타임 대비 1년 정도 빠른 스케줄이기 때문에 시간적, 전략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 같은 경우는 바이오텍 업종의 특성상 현재 개발 중인 후보 물질의 임상 실패 또는 일정 지형에 따른 센티먼트 악화가 발생할 수 있고 NRDO 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기술 이전을 통해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 되는데 지연되거나 실패되면 영업 적자 악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는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질환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업체로서 2015년 9월 설립 이후에 2019년 12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특발성 폐섬유증 시장의 높은 미충족 수요이고요. 두 번째는 신약 물질의 글로벌 임상 이상이 순항 중입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으로는 임상 실패 또는 지연에 따른 센티멘트 악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하이딥에 관한 자료입니다. 권태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태호입니다. 하이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딥은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로서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용된 터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OLED 관련 터치 IC, 스타일러 IC, 그리고 이걸 합친 통합 IC까지 기술을 보유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스타일러스 펜 시장 자체가 현재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 정밀 입력 장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AI 기반 노트북과 디지털 교육 확산으로 인해서 스타일러스 펜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터치 기술 발전과 OLED 채택 확대에 따라서 스타일러스 사용을 촉진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이딥의 기술은 디바이스 슬림화 트렌드에 대응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성능과 배터리 수명을 유지하면서 더 얇은 설계를 구현하는 것이 모바일 디바이스의 트렌드입니다. 특히 폴더블에서는 슬림화가 굉장히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되고 있고요. 글로벌 사트사들은 부품 개선을 통해 기기 두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요구에 맞춰 하이딥은 고객사에게 통합 IC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일러스 펜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복잡한 부품 구조로 인해서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스타일러스 IC 및 터치 IC 분리형 설계와 배터리 사용이 필수인 AES 구조는 부품수 증가와 조립 공정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원가 상승을 초래합니다. 또한 OLED 패널 확산과 함께 디바이스 성능 가격 측면에서 세차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동사는 통합 IC를 제공함으로써 원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4년 상반기 실적은 모바일 터치 IC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매출 36억 원, 영업 적자 41억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부터는 스타일러스 IC 샘플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고객사의 신기술 도입 의지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시장 진입 장벽과 제품 검증 기간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과거 채택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는 혼자적으로 움직인 바 있습니다. 향후 기술이 채택될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넘어 태블릿과 노트북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잠재력을 감안하면 주가 매력도는 신기술 도입과 함께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이딥은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로 주로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용되는 터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글로벌 스타일러스 펜 시장이 크게 이제 증가한다라는 이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성능과 배터리 수명을 유지하면서 더 슬림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잡한 부품 구조로 인해서 생산 비용 증가 문제가 있는데 원가 절감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모바일 터치 IC 사업의 부진으로 매출액 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해서 영업적자 41억 원을 기록했지만은 2분기부터는 스타일러스 터치 IC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서 주가 매력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해외기업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중호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중호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실적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UNH는 이번 연간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일단 미국 정부의 메디케어 펀드 삭감에 따른 단기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UNH의 경우 AI 도입으로 인한 이익률 개선이 일단 예상되고, 그리고 고객 증가세가 유지되는 점, 그리고 높은 점유율과 높은 ROE는 장기 주가 상승의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을 보면은 UNH의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일단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인 옵텀과 그리고 보험 서비스의 고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했는데요. 비용 증가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손해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대비 0.2%포인트 높아졌으나 기업의 예상 범위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신규 보험 가입자 수는 늘어났고, 그리고 옵텀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습니다. 올해 가이던스를 앞서서 이제 보수적으로 발표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미국 정부의 펀드 삭감과 이 밖에 올해 연초에 발생한 일단 해킹 여파 같은 것들이 일단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정 가이던스를 상단을 27.75달러로 작년 발표한 것 대비 살짝 낮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일단 이익률 압박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AI 도입에 따른 비용 절감과 그리고 서비스 확대 등이 좀 있을 것을 보고 있고, 이에 기반해서 장기 목표인 EPS 성장 최대 16%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은 12개월 선 ROE 같은 경우는 25.6%로 S&P 500의 20%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고요. 그리고 12개월 선의 PB 멀티플 수준을 감안할 시에는 일단 주가 상승 여력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PE 멀티플 같은 경우도 일단 헬스케어 산업이나 이제 시장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일단 UNH의 견고한 현금 흐름에 기반한 주주 환원과 그리고 높은 시장 점유율에 기반한 실적 개선이 앞으로도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연간 가이드스를 좀 보수적으로 발표하고 메디케어 펀드 삭감 등에 따른 단기 비용 증가 우려 등으로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AI 도입으로 인해서 이익률 개선이 예상되고 고객 증가와 높은 점유율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ROE도 25.6%로 상승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17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